예. 41번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국회의원들 제지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국회에 들어갔고 또 언론사 역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 로비에서 국회의원들의 언론사와 국회의원들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등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TV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대통령과 증인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봉사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예. 42번 질문하겠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03분경에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16분에서 공안시 47분경에 합동참모부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에서 대통령이 증인, 계엄사령관 박안수,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성환, 국방비서관 최병욱 등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것 봐라, 1000명 더 투입하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또 소추단 측은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에도 일부러 즉시 계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사실 아니죠? 아닙니다. 예. 증인과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송으로 확인한 후에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계엄 해제를 일부러 늦추거나 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자마자 대통령이 증인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직무실로 불러서 즉시 병력을 철수해라라고 지시했죠. 맞습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에 따르면은 증인이 2024년 12월 4일 02시 13분경에 곽종근에게 이미 다 계엄 해제가 난 다음에 02시 13분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정치인 체포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소장과 증인의 공소장과 소수인 측 주장에 따르면은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에 계엄 선포 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방첩사령관 여인에게 전화를 해서 정치인들 10여 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였다는데 사실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예.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전혀 없고요.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다만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인들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요.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제가 판단해서 여인영 사령관한테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예.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이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소추인단은 방첩대에서 체포된 정치인들을 비원 벙커에 수용하기로 하였다면서 비원 벙커를 방첩대 지하 1층에 있는 벙커 또는 수감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대 지하 1층에는 수감시설이 없다고 이미 관련자들이 국회 국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답했습니다. 증인은 방첩대 지하 1층에 체포된 정치인을 수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 방첩대 말씀하십니까? 예, 비원 벙커를 지하 1층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비원 벙커에? 예, 아니요. 비원을 지하 1층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방첩대 지하 1층에 그런 시설이 없죠. 그런 지시한 적도 없죠. 없습니다. 예. 혹시 방첩대 지하 1층 벙커가 아니라 수방사에 있는 비원 벙커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이 벙커는 체포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유가 뭐죠?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되고 시설 자체도 안 됩니다. 수용을 하려면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방마다 간단한 그냥 씻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예. 소추인 측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 임박하자 증인이 정치인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방첩사령관 여인영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여인영에게 그 정치인 3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제가 보니까 그 시간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체포조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사실도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예.
정의는 공소장에서 검찰이 정치인 체포조가 운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니죠. 그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체포를 하려면 혐의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혐의도 없고 예. 체포할 기구도 구성이 안 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그게 체포가 이루어집니까? 예, 예. 선관위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선관위에 몇 명 가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정의는 선관위에 어떤 부대를 몇 명 보내라고 누구한테 지시했습니까? 선관위의 초기에 정보사가 이제 그 시설 확보를 위해서 초기에 투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특전사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죠. 예, 인원은 제가 정확히 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선관위에 출동한 지휘관들에게 선관위 직원과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 또는 체포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는 제가 그 임무를 줬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그건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법관들의 체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의는 법관들에 대해서 체포 지시 또는 위치 파악 같은 거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법관 체포를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재주심 또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주인께서 아까 포고령 1호 아니 잠깐만, 왜 시간을 지워버리는? 그 남은 시간을 줘야죠. 8분 30초 넣으세요. 예, 9분 넣으세요. 예, 하십시오. 주인께서 아까 포고령 1호를 설명을 못하신 게 예. 1호를 못 보셨기 때문인데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포고령 1호 포고령 1번에 보면 그 내용을 쭉 보면 마지막에 있는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지막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게 이제 마지막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민들을 선동한다든지 또 사회를 교란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이 반국가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체제 전복을 노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의 정치 활동 또는 이제 그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통제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예,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나 합법적인 활동이 아니고 네,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헌법 76조 비상입법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헌법 76조는 긴급 재정명령에 관한 규정이고 그 명령은 입법의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대통령께서 평소에 민생 살리기나 경제 살리기 입법 수백 개를 추진했는데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에 잡혀서 실행을 못해서 안타까워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인께서 헌법 76조를 활용해서 실행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이 맞습니다. 문구라는 것이죠. 예, 예. 혹시 대통령께서 평소에 민생 입법이나 경제 살리기 입법 중에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법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법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네. 이런 것들을 막혀 있는 이런 법안들 민생 관련한 거, 경제 살리기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시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게 기회가 된다면 이런 어떤 비상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희망사항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제가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평소에 대통령께서 4대 개혁 문제라든지 그 소득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법인세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혁하시려고 하는데 좌절됐던 부분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그 말씀하신 데는 근데 이런 법만 잘 돼도 국민이 더 잘 예, 살 예, 수 예. 있다는 안타까운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다 하셨다. 포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지. 네. 그리고 그 청구인 측 질문에서 특전사는 저 의사당 내이고 수방사는 경내고 경찰은 담장 밖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증인께서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 들어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확인한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오해를 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본청에.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 부대에 묵개고 창문 깨고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예. 건물 본관 안에 건물. 있었던 그죠? 게 280명이라는 예, 예. 겁니다. 건물 안에. 실제 수방사는 212명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 48명인가밖에 네, 못 맞습니다. 한 들어가고 50명 밖에. 그것도 그것도 예. 건물 내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경내 대기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담장 밖에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저도 좀 어제 사진 보고 저거 하는데 그 본회의장과 또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 예.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280명.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24년 12월 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국회로 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방사가 원래 해야 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핵심 지역 국회의사당에 대한 외곽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락관으로 가 있는 양재용에게 병력 배치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께서 수방사령관에게 정확한 임무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네. 제가 그 줄수가 없었던 게 네. 인원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있었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네.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일단 출발해라. 그리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임무를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랬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 이진우 사령관은 상황을 잘 몰라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서울에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김봉식 청장이 지금 국회에 경찰 병력이 나가 있는데 방어가 안 됩니다. 군 병력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봉식이 먼저 병력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진우 사령관은 정확한 임무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그 수방사의 고유의 임무인 주요시설 경비를 목적으로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간 것은 네. 맞습니까? 이거 아까 지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실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동 당시에 병력이 출동을 하게 되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매뉴얼에 따른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소지가 있고 이제 통합보안. 통합 보관이 있었고 이때는 이 계엄 당시에는 분명히 개인 실탄 소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소지가 안 됐던 것이고 네. 통합 보관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증언을 하셨는데 체포 지시는 없었고 다만 포고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라고 동정을 좀 파악해 보라고. 동정을 좀 파악해 보라고 하셨다고 네네. 하셨죠. 구체적으로 명단을 몇 명을 누가 작성은 직접 하셨습니까, 장관께서? 제가 뭐 몇 명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네. 대충 이제 3개 당의 당 대표,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네. 분들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그 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뭐 기타 뭐 이런 어떤 관심 요주 인물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장관께서 직접 하신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밑에서 보고받은 사람도 있고 예, 그 그렇습니다. 분류가 다르죠. 예, 그래서 전체 명단은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건 맞습니까? 솔직히 다 기억 못합니다. 예.